예, 오늘도 여러분한테 속이 정말 뻥 뚫리도록 속 시원하게 여러 가지 이슈들 진단해 주실 네 분 나와 계십니다. 부장 판사 출신이시죠, 여상원 변호사, 그리고 전 새누리당 의원이시죠, 신지호 박사님, 그리고 동국대학교 강훈식 겸임교수, 그리고 심리학 박사시죠, 최창호 박사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안철수, 오래간만에 안철수 의원 얘기부터 좀 해보죠. 그 책을 냈어요. 그 금태섭 씨가 책을 냈는데, 금태섭 변호사는 안철수 캠프의 상황실장이었었죠. 그죠? 네. 근데 여기에 책을 썼는데, 안철수, 이게 그 후보 단일화할 때 안철수 의원이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배후에는 시골의사 박경철 씨가 있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건 금태섭 변호사의 주장이지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데요. 다른 걸 떠나서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했던 거를 이렇게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안철수 의원이 그래도 현역 의원이고 차기 대권 주자 아직까지는 순번에 들어있는 분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거를 썼을 때, 그러니까 모든 게 사람은 자기 중심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하는 것도 자기 중심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저는 다른 걸 떠나서 정치 도의적으로 과연 뭐 이게 정치 도의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인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 마크가 생겼습니다. 네. 근데 뭐 금태섭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가 진행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금태섭의 홀로서기, 정치인으로 홀로서기를 선언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대표적인 안철수 사람으로 불렸고 또 안철수의 입이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이제 대선 때 진신 캠프의 상황실장이었거든요. 이제 상황실장이라면 전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제일 잘 아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본인의 홀로서기를 한 거다. 이제 물론 그거에 대한 도덕적인 지점들은 이제 좀 추후로 논쟁을 남겨놓다 하더라고. 두 번째는 안철수 의원의 소위 사람 관리 능력에 대한 의심이 좀 여기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바꿔 말하면 그렇게 핵심적인 일을 했던 사람이면 계속 만나고 이야기를 해왔었으면 이런 책에 이런 표현까지 구체적으로 써서 알리지 않는 상황까지 그러니까 충분히 그 전에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이것까지 온 거 보면 안철수 의원도 사람 관리는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지적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저 안철수 의원이 사람 관리 잘한다. 제가 안철수 의원을 변명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요. 근데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안철수 의원이 지금 대권 주자의 그 뭐 여론조사에서 야권 1위를 달린다 그러면 이 양반이 이런 책 쓸 수 있겠습니까? 홀로서기 안 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안철수 의원이 거의 이제 망조에 접어들었다라는 얘기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근데 참 정치라는 게 참 매정한 건데. 정치 생물이죠, 또. 네. 아니, 근데 처음 이렇게 책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 최측근 4인방, 물론 본인들도 최측근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안철수 의원도 최측근이라는 생각을 안 한 것 같은데 어쨌든 4명이 책을 썼잖아요. 근데 그때도 안철수 의원이 굉장히 곤혹스럽게 돼요. 그 책만 나오면 곤혹스럽게 돼요. 예? 책 나왔다 그러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뭐 지난 1월에 4인방이 쓴 책도 그렇겠지만 이번 책도 곤혹스럽게 뭐 마찬가지일 거고요. 안철수 의원은 생각이 다르다는 입장은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안철수 의원을 오히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여기서 또 소재로 다 다룰 수 있는 것만으로도 오히려 좋은 영향을 준 거고 중요한 것은 금태섭 변호사가 내년 뭐 출마에 대한 관심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자기의 존재감을 좀 띄워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공천에 영향을 좀 미치고 싶은 건데 언제부터 그 야당 대표였어요? 이기는 야당을 갖고 싶다고? 야당 대표도 아닌데 야당 대표인 양 저런 책을 내서 뭐 대선 후보를 떠나서 같이 일했던 사람에 대해서 일명 뭐 뒤통수 치기를 한다. 저는 바람직한 정치 도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 저는 양비론 제가 좀 싫어하는 거지만 이 경우에 양비론 작용할 수 있다. 금태섭 변호사의 이 책을 쓴 거에도 지금 아까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치 도의상 문제점이 있지만 그런 또 빈미를 제공한 게 또 안철수 의원이 아닐까. 안철수 의원이 지금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요지가 대선 후보 이런 물러날 때 결국은 어떤 공식적인 라인이 아니고 박경철 시골 의사 유명하죠. 증권 투자로도 유명하고 그분의 어떤 조언하에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지금까지 정치 행보를 볼 때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딱 그 일관된 모습을 보인 게 아니라 어떤 판단 때마다 어떤 약간의 그 판단이 그 약간 다른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판단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런 점에서 안철수 의원의 여태까지 정치 행보에 있어서
많은 그 나쁜 말로 하면 허점을 노출했다. 그게 금태섭 변호사로 하여금 이런 책을 쓰게 만든 그것도 됐을 것이다. 예. 근데요, 소시간에 제가 좀 여쭤보는 게 모든 캠프에는 다 비선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뭐 안철수 의원만 비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다만 다른 캠프에도 비선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비선이 문재인 있는 캠프도 걸 그렇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 예. 비선의 말을 들어도 이걸 참고하는데 그쳐야죠, 이게. 자기 어떤 그 뚜렷한 주관이 있고, 그다음 참고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근데 안철수 의원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은 데서 아마 이런 그 금태섭 변호사의 비판이 나오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안철수 의원이 있고 안철수를 도와줬던 뭐 금태섭이 있고 누구가 있고 그런데 저는요 그걸 그냥 안철수 그룹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다 도찐개찐 비슷해요. 동일한 오류를 범했습니다. 물론 제일 큰 오류를 범한 거는 안철수 본인이죠. 근데 뭐라고 그랬냐? 뭐 이제 어떤 거냐면요. 그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엄청나죠. 그래서 안철수 현상이라는 게 생겼는데 근데 이분들은요, 정치를 너무 우습게 알았어요. 그러다가 큰 코 다친 겁니다. 보자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요, 1997년에 정치권에 들어와서요, 2012년에 대통령 됐습니다. 15년 걸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요, 1992년에 정치권 들어와서 2007년에 됐습니다. 이것도 15년 걸렸어요. 노무현 대통령이요, 1988년에 국회의원 돼가지고요, 2002년에 14년 걸려서 대통령 됐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빨리 된 거죠. 아직 못 되시죠. 그렇죠. 뭐 20년 돼도 근데 네. 안철수 의원은요, 본인이 저는요, 그때 딱 알아봤어요. 무슨 그 기자회견인가 인터뷰하는데 무슨 자기 50m 수영장에서 뭘 해봤기 때문에 뭐 200m 그 뭐 태평양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거 듣는 순간 아, 저 사람은 안 되겠구나. 정치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정치는요, 천재의 영역이 아닙니다. 경험의 영역이에요. 천재라는 거는요, 경험해보지 않고 하나를 들으면 열을 한다고 선언적으로 탁탁 정답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게 어떤 천재의 영역인데 정치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안철수라는 사람이 정치를 너무 우습게 알았고 정치의 본질을 몰랐고 이 뭐 금태섭부터 시작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그 오류에 빠졌던 거예요. 근데 지금 와갖고 뭐 그 집단 반성을 해야 될 때 네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이게 제가 봤을 땐 좀 웃기다 그거죠. 그 뭐 실제로도 이제 그 박경철 원장 관련된 여의도에서는 공공연한 뭐 사실이었고 다 알려지고 있는 거니까 이게 사실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고 본인 입장에서 보면 그 북콘서트를 하면서 어쨌든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게 박경철 원장이었다고 판단하실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캠프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선의 존재로 남아 있었던 거죠. 본인이 캠프 안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문제가 안 되겠지만 문제는 이제 비선에서 두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금태섭 변호사가 이 책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문재인과의 협상 과정에서 버텨라라는 말만 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제시나 토론이 되지 않은 거죠. 이제 이러면 공기능이 마비되는 거죠. 이유도 모르고 후보가 버티라고 하니까 버텨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 문제 있었다. 그러니까 즉 안철수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이 대목에서 이제 본인 이 금태섭 변호사나 이 부분에서 또는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 비선 존재에 대한 것은 알고 그 당시에도 뭐 지금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만 문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 캠프를 했던 사람들이 도대체 지금 박경철이 어디서 뭐 하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쌓여서 책으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책을 쓴 그 저자의 입장을 볼 때 테마를 잘못 잡았고 소재를 잘못 잡았다. 오히려 거꾸로 내가 그때 뭐 기동민 동작구청장과 관련돼서 서운하게 헤어지긴 했으나 안철수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오히려 역으로 다 칭찬을 했다면 오히려 책은 더 잘 팔리고 존재감이 더 부각됐을 텐데 지금 전부 다 안철수 의원 비판하고 비난하고 뭔가 의사결정 능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그런 흐름에 그냥 또 끼어가는 이런 책을 내갖고는 안 팔린다 이거죠. 저는 책의 입장에서만 보면. 그러니까 소재를 테마를 잘못 잡았다. 오히려 이 시점에서는 역으로 다 쳤어요. 책이라도 관심을 받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저도 책을 좀 많이 써봤고 안 팔린 책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소재를 잘못 잡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뭐 박경철 씨가 그쪽에 박경철 원장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근데 이 책에 의하면 박경철 원장은 시골 의사가 아니라 서울 정치인이 돼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 그쪽 얘기도 할 얘기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책이 나옴으로써 안철수 의원이 또 한 번 좀 힘들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계속 힘들어지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사람 아니, 관리의 일단 문제. 돈이 있는데 돈을 안 쓰면 사람들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아니 뭐 대통령 꿈꾸는 사람들이 돈 저쪽에 몇 조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안 써보세요. 그러면 뭐야 저렇게 짠돌이하고 내 일을 해? 뭐 안철수 의원이 몇 줄 갖고 있어요. 아니 네. 정몽준 의원 얘기하는 거예요. 전 의원. 근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뭐 몇 조는 아니지만 예. 뭐 600억, 700억 얘기가 나오면 그 중에 어려울 때는 좀 풀고 자기가 모셔온 사람들에게는 대우도 좀 해주고 술은 안 먹으니까 아니면 밥이라도 맛있는 걸 좀 사고 그런 게 안 되면요 인심은 날 수가 스킨십이 없어요.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안철수 의원 새정치하고 돈 쓰는 거 좀 안 맞지 않나요? 어. 그렇기 때문에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 아닐까요? 아니, 신 의원님 옆에 계시잖아요. 경험이 없어서 그렇지 돈은 요런껏 써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름도 바뀔 것 같아요. 새정치민주연합 이름이 어떻게 바뀔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고요.